고속시외버스 노선이 운행되려면 노선이 인가되어야 하고 담당 운수사가 인가된 차량 대수나 횟수만큼 배차할 수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에 새로운 행선지가 생긴다면 기존부터 터미널에 진입하던 운수사가 해당 노선을 배차할 수도 있지만 전혀 새로운 운수사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서초구 반포동에 소재하는 버스터미널로 센트럴시티 터미널과 함께 강남터미널 일대로 불리고 주로 경부 영동선을 중심으로 하는 노선들이 운행되는 터미널입니다. 당연히 고속버스 노선들이 주로 취급되면서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터미널로서 그 존재감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남터미널 일대에서는 지하철 3호선 구파발 대화나 수서 오금 방면,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 성남이나 도봉산 장안 방면,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 개화나 종합운동장 중앙보훈병원 방면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고 인천 경기 방면 광역버스나 서울 시내버스 여러가지 노선들, 마을버스도 이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과 호텔, 엔터식스도 강남터미널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상업과 문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81년 10월에 최초로 개장했습니다. 1976년 종합버스 정류장이 개장함으로써 반포동에서의 고속버스 취급 역사가 시작됐지만 당시 가건물 형태로 개장됐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정규 터미널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고 그로부터 약 5년 뒤에 현 터미널이 준공됐습니다. 호남선 터미널로 취급되는 센트럴시티 터미널은 2000년에 정식으로 개장했습니다. 본래는 종합터미널을 완공해서 시외버스 위주로 운영하려 했지만 모든 고속버스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한 까닭에 두 개의 고속버스 터미널을 짓는 것으로 바꾸었고 1970년대 당시 율산그룹에서 종합터미널 운영권을 가져간 것은 물론 개발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산그룹의 부실과 공중분해로 인해 호남선 터미널의 개발도 장기적으로 부진해지고 결과적으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보다 39년 늦게 개장하게 됩니다. 경부나 강원 방향과 호남 방향 노선들을 서로 구분해서 두 터미널을 취급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극일부 노선은 그 성격에 맞지 않게 다른 터미널에서 취급되기도 합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오래전에만 해도 주로 고속버스 조합에 가입한 운수사들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고속버스 조합에 있는 원년 운수사 8곳입니다. 8개의 운수사가 모두 모이는 곳이 바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고 김해행이나 통영행의 경우 천일여객과 고려여객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지금의 천일고속과 법적으로 계열을 분리하기 전인 1990년대부터 터미널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고속버스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시외버스 운수사도 과거부터 터미널을 쓰던 것이었지만 그나마 천일고속과 관계가 있던 곳이고 그 외 다른 운수사들은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에 들어오는 일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두 개의 터미널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KD 운송그룹 운수사나 금강고속, 충청권의 서울고속, 새서울고속, 충남고속, 한양고속, 강원권의 강원고속, 대구 경북권의 경북고속 등이 예전 당시 강남터미널 진입을 조건으로 센트럴시티 터미널을 사용했는데 호남 방향과는 전혀 상관없는 노선들을 운행했기 때문에 이질감도 생겼습니다. 서울 강남터미널로 가는 버스 노선을 다른 운수사에서도 개통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당시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진입은 불발되고 센트럴시티 터미널로 가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센트럴시티 터미널은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에 비해 혼잡도나 포화의 정도가 심각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 조절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천일역의 고려여객이나 고속버스 조합 원년 운수사만 사용하던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런 틀이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한 건 2010년대. 원래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은 금호고속이 지분 다수를 차지하고 동부고속이나 중앙고속도 일정량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신세계 센트럴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서울 경부 밀양 노선이 개통할 당시 처음으로 경기고속과 경북고속이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에 들어섭니다. 경기고속은 지금도 코버스에 가입하지 않았고 경북고속은 2010년대에 신규로 가입했습니다. 천일고속이나 한일고속도 당시 2노선의 공동 배차했는데 서울을 고정으로 두거나 밀양을 고정으로 두고 차량을 운행하는 운수사로 나뉘었습니다. 2016년은 단순히 새로운 노선의 개통으로 종결되지만 2017년 호남선 터미널에서 노선들이 이관되면서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취급되는 행선지가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대원고속, 금강고속과 강원고속이 본격 입성하고 경부선 터미널에서 강원 영서지역 노선들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2018년 강남터미널에서 홍천에 운행 중단을 하게 되면서 금강고속이 반포동을 나가게 됩니다.
영동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용인이나 이천, 여주행, 그리고 원주행, 속초행, 강릉행, 삼척행 등 여러 노선들을 운행하는 동부고속과 같은 경우도 호남선 터미널이 있었다가 2000년 중 서울고속버스 터미널로 이전했기 때문에 2017년의 사례가 사실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후로도 단양이나 구인사 방면도 한때 KD 운송그룹을 통해 운행됐고, 울진행도 코버스 원년 운수사와는 상관없는 운수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촌행도 금호고속이 KD 운송그룹과 여러 노선을 교환하면서 지금처럼 대원고속이 공동 배차는 등 기존부터 경부선 터미널에서 운행하던 노선에서도 코버스 원년 운수사가 아닌 곳에서도 맞는 식으로 틀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로 다른 운수사의 입성이 이루어집니다. 4월 10일부터 서울 경부 고안 태백 노선이 하루 3회 운행하는데 코버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운수사에서만 담당합니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주로 보거나 서울 남부 터미널에서 하루 한 차례만 운행하는 식으로 볼 수 있었던 강원권 운수사 영암고속이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에 새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다만 기존의 영암고속이 하루 1회 운행하던 서울 남부 고안 태백 노선이 4월 1일부로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백만 있을 뿐 사실상 서울 남부에서 운행하던 노선을 서울 경부로 옮겨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서울 남부 터미널에서 시종착하고 있었을 당시 지하철 노선은 3호선만 바로 이용할 수 있고 대형 상업시설 연계도 되지 않으면서 터미널의 부지가 좁기도 해 강남 터미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뒤따를 법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또 다른 운수사 입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버스노선 인가 신청 내역에 따르면 강원여객이 서울 경부에서 평창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청했습니다. 횡성군과 정선군에 소재한 다른 정류소까지 포함하고 인가 대수를 감안하면 운행 횟수는 적습니다. 강원여객은 동서울 터미널에서만 볼 수 있고 횡성, 평창, 정선, 강릉 방향 노선들을 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시즌 횡기로 가는 직통버스 노선이 고속사에서 잠깐 운행했던 경우를 제외하면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평창군 소재 터미널로 가는 노선은 운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주 가경동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청주대 정류소 등으로 가는 노선을 운행하는 서울고속이나 새서울고속도 호남선과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서울고속버스 터미널로 이전한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도 나올 수 있겠으나 서울 경부 청주고속 노선과 사용터미널을 제외하고 동선이 겹치고 운수사들 간 관계가 크게 경색된 적도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증평경유, 괴산행이나 충주행의 경우도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하겠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이야기도 언급된 적 없습니다.